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오랜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첫 장에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구분하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거나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쓴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과 국군 방첩대 헌병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신속한 재판으로 구속시키고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야당과 진보 진영 척결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조치 관련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장기화를 위한 날짜별 실행계획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D-1 계엄 선포 하루 전 미국에 협조를 구하고 D-Day & VIP, 즉 윤 대통령의 담화 장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 특히 전국민 출금 조치, 즉 출국 금지를 염두에 둔 듯한 표현도 써 있었습니다. 10일차까지는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이후 50일차까지 서울의 지역에 있는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군 수뇌부에게 지침을 내리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여라는 글자 옆엔 행사, 즉 투입 인원을 지정하고 수거 명부를 작성하라고 했고 계엄사령관이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겐 수집 장소와 전투 조직을 지원하라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목표가 윤 대통령 장기 집권에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삼선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 이 같은 계획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물거품이 됐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수첩 속 계획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 측은 작성 경위와 내용을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거, 즉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간첩 재판자라는 항목 아래 문재인과 그 일당, 그리고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야당 지도부는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A급 체포 대상에는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국회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등 전현직 의원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좌파 판사 전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창훈이라는 이름이 발견됐는데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 A급 체포 대상자를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로 보낸다며 포승줄을 활용하라고 적었습니다.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의 이름을 올린 불교 기독교 인사들도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선 청와대 행정관 이상, 차관 이상, 국정원 하수인, 경찰 총경, 장관 보좌관은 물론 공기업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열거했습니다. 대령, 해병수사단장도 포함됐는데 최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체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좌파로 지목된 연예인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재동, 심지어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이름도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담긴 체포 대상자 일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로 이미 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500여 명 수집이라며 1차와 2차, 3차 등으로 수구 계획을 나눴는데 계엄 선포 이후 이들을 차례차례 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체포 대상자를 일일이 나열한 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로 연평도와 제주도를 지목했는데 특이하게도 곧이어 이송 중 사고라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첩 뒤쪽엔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장소를 GOP 최전방 부대와 비무장지대,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으로 구분했는데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거나 GOP상에서 수용시설의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이라고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운 정치인, 판사, 종교인과 시민단체, 연예인,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 후 사살한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세운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내국인 사용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살 후 증거인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곧이어 중국과 함께 북한을 활용하는 안까지 등장합니다. 수거 후 처리 방안의 하나로 북 직진이라고 적었는가 하면 몇 페이지 뒤에는 북에서 조치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촉 방법으로 비공식 방법이라고 적고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할지 논의한 듯한 문구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한에서 납포하기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들이 뒤로는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북한을 끌어들여 감추려 했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